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7일 화요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엄청 깁니다. 내용이 엄청 긴데 의욕이 많아서 좋네요. 네, 내용이 엄청 긴데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앞부분은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경제 관료들이 써준 되지도 않는 경제 전문가들 학자들이 전혀 믿지 않는 자기들만의 숫자 갖고 자화자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머지 뒷부분은 그야말로 김정은에 대한 구애, 김정은에 대한 심지어 심각하게 얘기하면 충성맹세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충성맹세라고 봐야 되나요? 마침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앞으로 미국이 아무리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해도 우리 민족끼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뜨거운 마음을 혈서로 담았군요. 네. 그래서 보니까 좀 또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네. 이분이 그 2007년 14 남북 합의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 14 합의라는 게 뭐 실행하는 데는 뭐 100조 원이 될지 200조 원이 될지 모르는 종합 네. 선물 세트를 네. 이제 약속을 했고 네, 네. 또 대선 2개월 전에 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했던 분인데 네. 지금 또 그 북한에 대한 그 국제사회의 시각이 완전히 또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란과 미국의 이제 군사적인 대치 때문에 또 네, 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보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는 정말 할 수도 없는 했는데 이번에 또 선물 보따리 하나 신년 2020년 버전으로 이제 그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 썼는데 종합 선물 세트 이름은 네. 평화경제입니다. 평화경제. 그래서 근데 14 합의는 그 뭐 안변에 무슨 뭐 선박 제조 공장을 짓고 뭐를 해주고 뭐를 네네. 해주고 쫙 리스트를 했는데 2020년 이 새로운 버전은 구체성도 떨어지고 뭐 실현 가능성도 없는 네. 그야말로 저 선물 보따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름은 평화경제라는. 네. 마침 보니까 이번에 지난 연말에 나흘에 걸쳐서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원회의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함축해서 올 1월 1일, 1월 1일, 1월 2일 해갖고 김정은의 신년사에 가름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한번 황태순 TV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김정은의 입장은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한테 기댈 바 없다. 미국에 기댈 바 없다. 우리 자력 갱생하고 그리고 우리 핵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우리 그야말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걷자라고 얘기했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그 관변 언론 등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남조선 당국자, 이 남조선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남조선 당국자 주저넘게 오지랖 넓게 중재자 한다고 그러 기신기신 다니지 말고 미국에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는 건 민족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하라. 계속 1년 내내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답이에요. 그 이제 그게 아주 이제 축소되고 북한의 요구라는 게 명확해졌죠. 네네. 미국과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시켜 달라. 미국한테 얘기는 미국은 뭐야 웃기는 소리 마라. 하노이에서 이제 세몽동이로 네. 패고서 저기 핵 물질, 네네. 핵무기 치러서 네네. 저 리비아식으로 오크리지 기지로 보내. 네네. 그거 안 된다는데 이제는 북한 김정은 장군께서는 이제 네. 믿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문재인밖에 없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대가리 삶아 먹은 뭐 앙천대소 소대가리 삶아서 앙천돼서 삶은 소대가리 같은 얘기하지 말고.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 얘기했을 때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평화경제라는 또 이게 또 그 버전을 좀 달래가지고 14 합의도보다도 훨씬 격이 떨어지고 구체성 떨어지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평화경제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를 헐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정인 씨가 어제 또 미국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구만요. 거기 앞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육성으로 했던 부분을 제가 우선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진짜 제가 제 버전으로 할게요. 네. 문재인 버전으로 하기가 흉내가 짜는데.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가는 것과 함께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또 그다음에 뭐 그러면서 뭐 아니, 개성공단 뭐 아니, 금강산 다 하겠다. 이제 그다음에 뭐랄까 그다음에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라면서 쭉 나간 거예요. 그 평화 경제. 네네, 그게 평화 경제죠. 첫째, 내가 뭐 다른 건 뭐 그 구질구질하게 얘기한 건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제가 하나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네, 그 남북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지금 묶여 있는 것들이 네, 저 금강산 관광 뭐 네. 지금은 문정인이는 계속 하노이 회담 전까지 금강산은 우리가 풀 수 있다는데 네. 금강산도 또 들여다보니까 풀 수가 없는 거야. 네. 왜? 금강산 관광을 우리나라 사람이 뭐 중국 그 관광 중국에 베이징에 가서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고려항공 타고 아니면 뭐 우리가 금강산 DMZ 뚫어가지고 유엔사가 또 안 해줄 거예요. 그건. 네, 안 해줘. 아니 근데 유엔사 반대를 무릅쓰고 뚫어가지고 가서 돈을 주고 뭐 오는 건 괜찮다 그러는데 네. 이 그렇다고 북한이 또 뭐 200불씩 앉아서 뭐 입구에서 받을 수 없는 거고 뭐 대행사가 있어야 되고 관광 대행사, 그렇죠. 현대아산, 네. 뭐 현대아산 대행사가 있어야 되고 네. 그거 돈도 주고 받으려면 또 돈 가방 들고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게 은행을 해야 되고 네. 중국도 뭐 북한을 이제 뒤로 뭐 동북 삼성 보낸 거 빼고 네네. 국제적으로 금강산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대행하는 회사 네. 중국의 무슨 공사가 한다든지 네네. 그리고 이걸 하는 중국 공상은행이 한다든지 하면 이게 전부 다 유엔 안보리와 제재 위반으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은행이 네. 그 무슨 금강산 출장소 내 가지고 그 돈 뭐 보내주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은행은 미국에서 망합니다. 그죠. 미국에서 장사를 못할 뿐들이 아니고 달러- 아웃인 거야. 달러를 갖다가 못 쓰기 때문에 망합니다. 지금 그 더군다나 미국은 이 경제 제재의 네. 실효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카다피가 2011년인가 그 뭐 항복하고 그 미국이 항복한 게 왜 항복했습니까? 2003년에. 2003년에 경제 제재 그렇지, 때문에 제재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그 하고 해가지고 그냥 미국이 저 석유 수출 딱 그 때려버리니까는 네. 사담 후세인이 귀신 산 거야. 그래서 유엔에 사정 해가지고 1년에 20억 달러 정도는 네. 식량으로 뭐 좀 할 수 있게 뭐 좀 봐달라 뭐 귀신을 사지. 네. 이란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란이 올해 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9%예요. 예. 작년에 2019년. 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그 유명한 이스파한 뭐 이런데 시라즈 이런 도시에서 네. 폭동이 막 작년 11월 두 달 전 얘기예요. 네, 네. 폭동이 났는데 유가 인상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는 거지. 석유 대단한 생산 국가에서 유가를 인상해가지고 아저씨, 네. 석유가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정제를 못 하는데. 정제 기계기를 안 파는 거야. 비행기 부품도 수입 못해. 자동차 부품도 수입 못해. 석유 산유국인데 정제 기술도 못해. 미국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걷어차고서 ICBM 쏜다, 네. 핵 실험 다시 하겠다 그러는 상황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우리는 평화 경제 할 거예요 하면은 미국 재무부가 문 선생 하는 대로 해보시오. 한국의 기업들도 가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기업 망한다니까요. 아니, 은행도 삼성, 망해요. 현대, 우리은행도 망해요. 그러면. 우리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이런 데들 거기 들어가가지고 유엔 안보리한테 그날로 묻어납니다. 자, 그럼에도 그리고 불구하고 지금 이란에서 우리가 수입한 돈들을 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지금 좀 묶인 게 있는데 못 이란을 주잖아요. 그 풀어달라고 그날이 하는데 못 줘요.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 문 대통령이 한 거 뭐 하나라도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 재무부에 물어봐야 돼요. 이런 문정인이 같이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네. 뭐 여기 와서 저 얘기도 하고 뭐 안보리 제재 풀어주자 뭐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만약에 기재부에서 뭐뭐와 관련해 가지고서 저 경제 제재 무슨 도로 남북 도로 연결해 가지고서 북한에 뭐 돈 보내주고 무슨 뭐 사업 설명하기 위해서 갔다 할 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미국 가지도 못해. 미국 안 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자, 살아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우리 국민들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장군님 들으라고 한 소리인데. 장군님 들으라고 하시는데 자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소절 읊으면 우리 김영광 실장이 주석을 달아주세요. 뭐죠, 그렇게. 자,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국경 맞대고 있습니까?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국가 인정 안 합니다. 뭐가 뭐 기본 베이직부터 막 엉터리야. 자, 두 번째.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뭐 어쩌라고? 앞으로 12년 후에를. 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을지 안 할지도 모르는 판에. 그러니까. 아이, 너무 이렇게 허황되게 하지 말고 북한한테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또 이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아까 이 주석을 달아주세요 지금은. 이거 불가능하다니까. 불가능하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예.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비무장지대, 즉 DMZ지요.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그리고 이걸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공동등재. 주석 달아주세요. 아니 뭐 주석 달고 이거 다 지금 북한이 네. 그래서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 경제입니다에 대한 북한의 공식 반응이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할 일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분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장모님 이거 들어보시고요. 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 해갈 것입니다. 장모님. 종북 주사파들에게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네. 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제재, 유엔의 제재에 의해서 북한이 저는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 종북 주사파들의 대북 정책, 외교 안보 정책에서 단 하나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은 뭐냐? 네. 김정은이 숨통을 터주려고 그랬는데 네.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숨통 터주려고 애를 쓰고 해봤는데 안 돼. 실현 불가능해요. 그리고 비핵화 문제에 대한 미국의 원칙이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네. 우라늄 농축 조금 하고 있는 저 이란 가지고 북한이 그래서 결국 이란이 어제 또 핵 합의 탈퇴하겠다. 우라늄 농축 개시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 이렇게 어설프게 다루다가 우리 이란은 그래도 딱 틀을 잡아가지고 쪼이다가 이렇게 일이 커지는데 핵무기, 플루토늄, 우라늄 핵무기 다 가지고 있고 지금 뭐 ICBM 가진 북한을 이렇게 문재인이 하자는 식으로 문정인이 하는 식으로 어설프게 끌고 나가다는 언제 김정은이가 이제 핵무기단 ICBM을 하와이 앞바다에 쏠지 모른다는 미국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란 핵 문제가 터지고 이란의 군사적 대치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북한 핵 문제 다 사라져 버렸대. 장모님. 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문재인 대통령 얘기입니다. 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네. 평화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추어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문정인 씨가 미국 가서 한 얘기에 있더라고. 왜 뭐라고 그랬어요?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면 네. 한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어허. 나는 문재인이 얘기의 핵심은 나는 미국이 뭐라고 떠들든 네. 독자적으로 행동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느슨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해서 지지자들한테 이번 총선 때 나 잘 찍어 펴겠다는 얘기지. 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이가 한 이야기는 지금의 변화된 현실 국제정치 속에서는 가능성 제로. 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우리 김영광 실장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년사라고 잔뜩 전체 절반을 갖다 차지하는 그 사랑의 세레나데가 문정인이가 어제 미국 가서 한 얘기가 바로 핵심적인 게 이 문정인 표현 그대로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통령은 지지를 계속 필요로 한다. 지지자들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한다. 그러니까 뭐 되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거를 잘 알면서 그냥 하는 거지. 김정은이가 이 얘기 들으면 그러겠네. 야, 다이아 반지라도 하나 갖고 오지. 근데 오늘 또 재밌는 뉴스 하나 있대. 뭐예요? 우리 우리 군이 청와대 인근 북악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페이트리엇 포대를 배치했던. 그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장군님께서 그러면 그 문재인을 겨냥해서 지금 뭐 무슨 탄도미사일 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받은 불충 거야? 아니 불충? 아니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받고 육군 배치한 거야? 왜냐하니까 기억 안 났어요? 2017년에 당시 사드
임시 배치한 건 놓고 그 문재인 대통령 갖다가 이거 뭐 국기 문란이 온 국민이 다 아는 상태에서 배치됐는데 자기만 몰랐다고. 자기 몰라 펄펄 뛰면 펄펄 뛰고. 박찬주 잡아넣었잖아요. 근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거 갖다 북악산에 요 청와대밭 뒷산입니다. 북악산에 팩투팩스를 다 배치했대요. 네. 팩투팩스를 다 배치한 거 이거 우리 군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인지 또 만약에 보고한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안보실장은 장군님께 허락 받은 것인지 장군님께 최선 통보한 건지 밝혀주기 바랍니다.